여러분, 최저임금이 사실 엄청 올랐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임금을 다 따져보면요, 적어도 최저임금이 본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30~40% 올랐고요. 이게 수당이나 퇴직금이나 혹은 4대 연금까지 다 합친 걸로 보면 거의 50%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올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밥상 물가가 이 임금보다도 더 많이 오른다는 사실이에요. 임금보다도.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 밥상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오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되면 밥상 물가라는 게 결국은 식재료들이 대부분인데, 식재료들이 오른다는 것은 외식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외식 물가를 올리는데 이게 외식이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가 못해. 외식의 물가는 올라갔는데 장사는 제대로 안 돼. 이게 뭐예요? 결국은 저성장이죠. 장사가 안 된다는 건 저성장이잖아요. 물가는, 가격은 올렸으니까 고물가예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외식업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밥상 물가에서도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창궐했다고 해서, 지금처럼 4차 대유행이 폭발했다고 해서 밥상 물가가 안 올라갈 거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지금 밥상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최저임금도 올랐긴 올랐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요. 시골에 일할 사람이 있어야지 밥상 물가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 야채들을 생산해서 서울로 실어 보내죠. 사람이 없으니 그냥 밭에서 갈아엎는 경우도 지금 많다니까요. 게다가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생산량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곡물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회사들의 어떤 가공식품들의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뭉치니까 결국 밥상 물가가 폭등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이게 결국은요, 나쁜 인플레이션의 전형,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소비가 늘어나서 많은 소비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 수요가 커지는 것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좋은 인플레이션, 기업 입장에서는 자꾸 생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중간재 값이 올라가는 것, 그래서 최종 제품 물가를 올리는 것, 이것은 나쁜 물가의 원형입니다. 나쁜 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반드시 불러옵니다. 때문에 우리 경제에서도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문제는 이게 물가 전체적으로 봐서도 지금 임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1인당 월평균 총임금입니다. 372만 8,734원입니다. 전년 대비하면 임금이 3.8% 증가했습니다. 이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겠죠? 그만큼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올해 4월까지의 누계입니다. 4월까지 누계. 3.8%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3.8%. 그런데 신선식품 물가지수는 14.9%예요. 그러면 임금은 3.8% 올랐는데 물가는 14.9%가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다. 임금 대비하면 밥상 물가가 4배 폭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배 폭등. 그러면 이것을 식당으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식당으로 가지고 오면 식당에 받는 임금보다가 식당에서 파는 국밥 가격이 훨씬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임금이 덜 올랐잖아요. 내가 버는 돈보다가 물가가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소비가 그만큼 위축될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에다가 높아진 외식 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주춤주춤해요. 여기에다가 코로나 4차 대유행의 폭발도 또 한 몫을 할 겁니다. 그러면 물가는 높아졌는데 결국 가계의 매출은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 저성장 고물가의 전형적인 모양새가 나올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심상치 않습니다. 밥상 물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물류 차질이 일어나고요. 아직도 시골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상기후가 지금 계속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달걀값 같은 경우는요. 지금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전체적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물가는요. 12.6% 올랐어요. 1991년에 14.8% 오른 이후로 30년 만에 최고치라고 이야기해요. 30년 만에 최고치. 30년 만에 최고치라는 것은 결국은요. 결국은 이게 최종 소비재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최종 제품의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유가예요. 유가. 유가도 장난 아니게 올라갑니다. 북해산 브렌트유가 77.16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76.36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10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폭등 정세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원자재 가격은 또 얼마나 올라갑니까? 주요 각물이 1년 전 대비하면 리튬은 119.8% 올랐고요. 구리는 59.6%, 코발트는 57.1%, 니켈은 40.8%가 오를 정도로 폭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같이 오르는 것은 용인이 돼요. 그런데 임금도 오르는데 사실상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다면 이것은 가계의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이 밥상 물가의 폭등, 여기에다가 원자재 가격의 폭등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에는 아주 큰 주름살을 지게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시키는 아주 원동력이 될까? 저는 그게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밥상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기우입니다. 밥상 물가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오히려 올라갈 겁니다. 그만큼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